자, 칠판 보십니다. 자,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고, 유동적이라는 말은 법률관계, 저대로 남겨두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니까 저걸 빨리 확정적 유효나 확정적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 병한테 무기 2개, 최고권, 철회권 주고 본인 갑한테 무기 2개,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은 추인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서 최고하고 철회권부터 정리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병이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바뀝니다. 저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바뀌고 아버지가 추인해주면 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바뀌겠죠. 확정적 유효. 근데 아버지가 그놈 깜빵 가더라도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버지가 거절해버리면 확정적 무효로 바뀌어버립니다. 최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는 병이 갑한테 어르신 당신 추인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내 등기 유효로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물어보는 거. 물어보면 누가 효과를 결정하죠? 갑이. 본인 갑이 추인할지 거절할지 유효로 만들지 무효로 만들지 본인 갑이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최고권하고 철회권 보고 추인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00페이지 반가로 2번에 상대방의 최고권 나와 있죠. 거기다 땡땡 하시고 목차에다 땡땡 하시고 선악 불문 이렇게 써놓으시고 오른쪽 반가로 3번 철회권 거기다는 선이자만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간단하지만 시험에 썰썰하게 나오니까. 그럼 100페이지 반가로 2번 상대방의 최고권 선악 불문 썼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보십니다. 병이라고 하는 놈이 처음부터 을하고 계약할 때부터 을이 무권 대리물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어요. 선이다 악이다. 악입니다. 이 악의 병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땅 넘겨줄 건지 안 넘겨줄 건지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왜? 이 병이 악이긴 하지만 얘가 효과를 결정한다. 본인 갑이 결정한다. 본인 갑이 결정하니까 악의 상대방도 물어볼 수 있는 권리는 준다 안 준다? 준다면서 악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병이 처음부터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알면서 나중에 고소한단 말하면 아마 갑이 땅을 넘겨줄 거야. 이런 기대하에 자식하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나 너랑 계약 철회할 거야. 이 땅 권리는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처음으로 무권 대리를 알았죠. 알았던 놈한테는 철회권 안 줍니다. 처음에 병이 을이 무권 대리를 몰랐을 때 선일 때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줍니다. 왜? 효과를 병이 결정하니까. 그래서 최고는 선악 불문 철회는 뭐? 선. 보시면 이렇게 하시고 131조부터 보시면 법조문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100페이지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자 동그라미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 동그라미 한 것을 뒤에 본다 동그라미 본다는 뭐한다? 간주한다죠. 그래서 자 보십니다. 병이 어르신 내가 당신 자식하고 계약했는데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1월 31일까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최고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갑이 1월 31일까지 가타부터 답을 하지 않더라. 답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갑이 추인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거절한 걸로.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 시험문제 정말 갖다 냅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추격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걸로 본다. 이렇게 장난쳐요. 추인한 거다. 거절한 거다. 거절한 걸로 보지 추인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여러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원칙 언제 효력 발생한다. 상대방한테 뭐 해야만 도달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이 원칙을 얘도 그대로 쓰면 병이 1월 31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갑의 의사표시가
1월 31일 밤 12시까지는 병한테 도달해야만 효력 발생하겠죠. 근데 법조문에 어디다 동점쳤죠? 발자. 이게 발신주예요. 이 말은 가배의사표시는 1월 31일 밤 12시까지 도달해야 된다. 발송만 되면 된다. 갑이 1월 31일 밤 12시 안에 빨간색 우체통에 발송만 하면 그 다음 2월 달에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발신주의가 우리 민법상 6가지가 있고 그중에 2가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 2가지 첫 번째가 나온 겁니다. 자 보십니다. 케이스로 안 나오니까 자 이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건 무슨 주의? 발신주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건 발신주의. 발자에다가 발신주의 쓰시고 앞으로 책 가시면 50페이지인가 가시면 (50페이지에) 제일 위에 더보기 발신주의를 취하는 예외 있죠. 거기 3번하고 6번만 시험에 나온다고 체킹돼 있죠. 3번 보시면 3번이 그거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나왔죠.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렇게. 나중에 6번은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이거 하나 일단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1페이지 돌아가시면 101페이지 가시면 이제 반가로 3번 상대방의 철회권 나와 있죠. 자, 134조 법조문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 갑이나 그 대리인 자식 을에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 병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없음을 안 때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악인 때는 철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만 철회할 수 있다? 선의자. 그래서 목차에다 썼죠. 누구만? 선의자만. 철회는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지 악인은 행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인 볼 건데 앞으로 넘기시면 추인 자 여기서 여러분 병이 또다시 정한테 부동산 팔고 등기 넘겼다 하더라도 병의 등기가 무효죠. 등기에 공신력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정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추인을 안 하면 아버지가 추인 안 해주면 계약이 무효니까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정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러면 정은 돈 다 주는데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정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죠? 병. 책임 묻죠? 병은 또 누구한테 책임 묻죠? 을한테. 근데 아버지가 추인해줬다. 추인하면 계약이 확정적 유효로 바뀌죠? 그럼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정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을은 더 이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면 아버지가 추인해주면 을, 병, 정 세 사람 다한테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우리 판례 이 어르신 갑이 추인할 때는 아무한테나 추인해도 돼요. 자식 을한테 추인해도 되고 상대방 병한테 추인해도 되고 한 달에 건너서 정한테 추인해도 된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거기 9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추인의 상대방 나왔죠. 보시면 추인은 무권대리인 즉 자식 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병 기타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죠. 승계인 칠판의 정. 근데 시험 문제가 여러분 승계인 이 말보다는 전득자 이 말이 많이 나요. 전득자. 거기 승계인 있다가 전득자 써놓으시고 전득자한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추인의 방법 다음 페이지 기억이 뭐죠? 묵시추인. 여러분 명시적 묵시적 이런 말 쓰는데 드러내놓고 하는 게 명시적이죠. 말은 안 했는데 행동 보니까 추인한 거 들어가면 묵시적입니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민법의 모든 법률 행위는 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러면 추인도
명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다 간단하니까. 여기서 병이 중도금 잔금을 가져와서 가바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중도금 잔금을 받았다. 이 말은 자식의 무권대리를 추인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죠. 아니면 중도금 잔금 날짜에 갑이 병아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날짜 됐는데 왜 돈 안 주니? 이렇게 돈 달라고 청구했다. 역시 추인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다. 갑이 남편 우리 와이프가 무권대리로서 남편 이름으로 1억을 빌렸어요. 변제기에 병이 남편한테 돈 갚으세요 했더니 남편이 저기요 갑자기 돈이 말랐으니까 기한을 한 달간만 연장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럼 추인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묵식 추인입니다. 묵식 행동으로.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 텐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뭔가 본인 갑한테 액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 추인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정중 땅인데 갑 정중 땅을 대리권도 없는 정손이 무권대리, 대리권 없습니다. 무권대리로서 병한테 팔고 바로 등기를 넘겨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매매하고 등기를 넘긴 사실을 처음부터 을한테 등기가 넘어갈 때부터 정중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아무런 말도 무려 9년 10개월 후에 병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야 무권대리거든. 그러니까 땅 돌려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병이라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죠. 그래서 병이 나 못 줘 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병의 논거는 간단합니다. 판사님 왜요? 저 정중 저 인간들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고 얘가 정순이 팔아버리면 형량죄 비임죄거든요. 처음부터 알아놓고 얘를 형사 고소하지 않았고 또 처음부터 알아놓고 9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9년 10개월 만에 땅 달러 소송한 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즉 9년 10개월 동안 방치한 거 이건 추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논거를 된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 판례 미안한데 추인은 묵시적 추인은 뭔가 액션. 근데 액션을 취한 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추인한 이등기는 영리 무효. 그러니까 갑한테 땅을 돌려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 가시면 이 부적이 있죠. 자 본인이 무권대리를 알면서도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묵시추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최근 7년간은 디귿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났습니다. 디귿. 자 보시면 여기 갑의 땅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 근데 아들놈이 무권대리로 팔아버린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팔더라도 제값은 받던지 그것도 아니고 이걸 3억 받고 팔았어요. 근데 병이 와서 땅을 안 주면 당신 자식 깜빵에 집어넣어버리겠대요. 그럼 땅 안 주면 자식 깜빵하게 생겼고 땅을 주자니 5억짜리를 얼마 받고 3억 받고 넘겨줘야 됩니다. 갑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갑이 고민하다가 결론 내립니다. 그래도 자식을 깜빵에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내가 자식 깜빵 보낼 수 없으니까 추인해 주겠다. 근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5억짜리를 3억. 그러니까 네가 더도 바라지 않는다. 1억도 아니고 5천만 더 싸라. 5천만 더 싸면 내가 추인하겠다. 이런 추인. 조건부 추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추인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병이 동의해서 5천을 더 쏘면 몰라도 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곰에서 나왔죠. 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럼 말만 하면 바로 혈입 발생하죠. 여기 따른 조건이라는 거 못 붙여요. 추인은 원래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지 조건 붙인 추인은 무효입니다. 다만 상대방 병이 동의를 해주면 그때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이 호투도 쌓아주면. 그래서 시험에 요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 그다음에 계약령에 변경을 가한 추인. 이런 추인은 원칙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 원칙 무효란 말은 예외는 유효가 될 수 있죠. 예외 유효. 언제 유효입니까? 이겁니다. 언제 유효다? 상대방이 뭐 해주면? 동의해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책의 내용이 다 이건데 이걸로 정의는 훨씬 더 깔끔해요. 딱 드러나게.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 무효인데 예외.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책에 디귿 일부에 대한 추인들 나와 있죠.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두 개 있구나. 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식놈이 맨날 사고를 치다가 어느 날 자식놈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오늘부터는 제가 사고 안 치고 착실히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놈이 진짜로 한 3년을 사고 안 치고 진짜로 열심히 직장만 다닙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내 자식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안심하려고 하는 찰나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걸 또. 아버지 충격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근데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자식은 왜 하나? 외동 하나. 그럼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자식이 모든 권리물을 상속받죠. 지금 누가 사망했죠? 본인. 자식은 누구? 묵건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누가 상속받았다? 묵건들이. 그러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무가 다 상속돼요. 그럼 아버지는 본인 입장에서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도 있었죠. 그럼 이것도 누가 상속을 받는다? 아들이 받아요. 묵건들이니. 그래서 우리 거절권 상속받고 너무 이제 지가 죄송하니까 땅을 지키겠다고 우리 병이나 정한테 야 내가 우리 아버지의 거절권 상속받았고 나 거절권 행사할 거야. 그럼 확정적 무효되죠. 그러니까 니네 등기들 다 말소하고 내 땅 돌려줘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될 거냐 이건데 땅 누가 팔았죠? 그리고 지가 이제 상속받아서 완전하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위치가 됐죠. 근데 지가 한 원래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하는 거죠. 이건 서로 믿는 사이에서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그 말 금자 반대되는 언행. 그래서 금반언. 쉬운 걸로 하면 신의칙. 이게 반해서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4번 목차. 동그라미 4번 목차가 누가 누구를 상속했다? 묵건들인 자식이 아버지 본인을 상속했죠. 예컨대 위에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 자식 을이 추인 거절권을 상속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이루어진 자신의 묵건들행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자 무슨 원칙? 금반원. 다른 말로 하면 신의칙. 금반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신의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가지고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걸 줄여서 신의칙 이렇게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 신의칙으로 불러요. 줄여가지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앞으로 페이지 한 장 99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아들놈이 1월 1일 날 부동산 팔았어요. 아들놈이 1월 1일 날 부동산 팔았는데 아버지가 깜빵 보낼 수가 없어서 결국 눈물을 먹고 1월 31일 날 추인 유효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추인했습니다. 그럼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언제부터 확정적 유효냐 이겁니다. 1월 31일부터 유효다. 1월 1일부터 유효다. 1월 1일부터 유효입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정책.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계약한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앞페이지 거기 133조 법조문이 있죠. 99페이지 133조 법조문.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뭐하여 소급하여 이렇게 있다. 소급이 앞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 전제가 있죠. 전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말은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표를 배제할 수도 있다 없다. 여러분 칠판에 갑하고 병이 모여서 우리는 그냥 1월 31일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 이렇게 특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이러니까. 그래서 133조 동그라미 133조 앞에 숫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다시요. 원칙은 무수녀가 있는데 처음으로 돌아간다가 뭐다? 소급표. 원칙은 소급표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가 다른 의사표시 해가지고 소급표를 배제 없애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133조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당사자의 특약으로 없애볼 수도 있으니까 소급표를. 임의규정.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은 여기까지 정리했고, 정리하다가 중간중간에 나는 모르는 말들이 좀 너무 많은데 그건 뭡니까? 모르는 말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죠. 여기서 최고는 물어보는 거니까 필요 없고. 추인. 추인은 그냥 간단히 하라고 그랬죠. 뭐? 추후 인정. 계약했는데 완벽한 유효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계약이 무효 내지 취소하면 사유더라. 그럼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죠. 근데 그 권리 주장자가 내가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네 등기, 이 계약 유효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걸 뭐라 부른다? 추인. 그럼 철회는 뭡니까? 철회. 자, 철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취소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취소, 철회. 법률용 안 쓰겠습니다. 제일 간단히. 여러분 취소란 말은 우리가 재착사에서만 쓴다고 그랬죠. 제한 능력, 착오, 세경박. 일단 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 예외도 있는데 취소는 그냥 제일 간단히 법률용 안 쓰면 유효를 없애는 거. 유효를 무효로 바꾸는 거죠. 유효를 없애는 거. 이게 취소예요. 유효를 무효로 바꿔버리는 거. 그럼 철회는 뭡니까? 철회는 무효를 없애는 거.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무효인 행위를 무르는 거. 안 했던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 법의 약속이 그냥 암기상이에요. 여러분. 자, 아들놈이 아버지 부동산 팔았다. 아버지가 아직 추인 안 했다. 그럼 계약 유효 무효? 무효. 이 무효인 계약을 병이 처음부터 우리 문구대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면 너 데리고 없으니까 나 이 계약 뒤로 물을래? 없앨래? 이때 법이 뭐라고 이름 붙여놨다? 철회. 왜?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이 계약이 유효면 이걸 없앤다 그러면 무슨 말 쓴다? 취소. 근데 계약이 무효니까 이걸 없애는 건 뭐라고 붙는다? 철회. 자, 여러분 가장매매 하면 통정 허위 표시죠. 유효 무효? 무효. 그때 이제 가장매도니 야 이건 무르자. 그때 쓰는 말이 취소다 철회다. 철회. 그것도 무효니까. 그래서 유효를 없애는 건 취소. 무효를 없애는 건 뭐? 철회. 그럼 이거 다 어디서 나왔죠? 곰.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곰이 동면을 해제해 추. 상추나 취남을 철. 그래서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옵니다. 기본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103페이지 2번에서 표현들이 나왔죠. 표현들이 유권들이 무권들이 그럼 대리권이 없죠. 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뭐가 됐다? 표현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갑한테 잘못이 있다 없다? 본인 갑한테 잘못이 있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니까 무권들이지만 본인 갑 네가 책임을 져라.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 갑 네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의 표현들은 딱 몇 가지? 세 가지.
표현들을 두리뭉실 공부하면 안 되고, 표현들은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시는데, 제가 이 전주에 법조문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엄청 도움된다고 했죠. 근데 이 법조문은 보실 필요 없어요. 법을 좀 난삽하게 만들어놔서 오히려 읽으면 헷갈리니까 표현들에는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 법조문 제목. 그럼 거기 125조 제목 자체가 뭐죠? 근데 여기서 시험 전에 이용문제 딱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책은 신기하게 시험에 나온 것만 쏙 빼놨어. 시험에 안 나온 것만 지금 써놨는데, 그래서 지금 역시 11월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개념만. 다시 한번 개념 정리니까 개념 정확히 이제 이해하시고, 시험에 나올 건 3월달 딱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니까 개념만 지금 딱 정리하십니다. 그럼 지금 125조 표현들이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죠. 그럼 보시면 이거 갑이 병한테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줬으니까 너 을하고 알아서 계약해.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한 겁니다. 그럼 표시한 대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 유권들이죠. 그럼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습니다. 그럼 못 받았으니까 을은 유권들이 무권들이 대리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병한테 가서 나 갑 대리인 을이야 이렇게 오면 병은 지금 누구한테 들은 말이 있죠? 갑한테. 대리인 줬다고 말 들었죠?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대리권 있다고 믿었고 믿은데 잘못 없이 계약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나중에 갑한테 네가 책임져 했더니 갑이 뭔 소리야? 나는 을한테 대리권 준 바 없어. 얘 내 대리는 아니야. 책임 안 져. 하고 대법원까지 간 거죠. 물론 지금 을은 유권들이다 무권들이다. 무권들이 맞아요. 근데 병이 왜 을과 계약했죠? 갑이 줬다고 말했죠. 이걸 믿었고 믿는 잘못 없이 계약했으니까 무권들이지만 누구한테 잘못이 있고? 갑. 그다음에 병은 선의인데 뭐? 무과실. 그래서 갑 네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125조의 표현들은 이렇게 말한 놈은 말해도 책임지라는 겁니다. 안 줬다 들어도 네가 줬다고 말했고 나는 잘못했으니까 갑 네가 책임을 져라. 근데 갑이 여러분 아무리 심심하다고 대리권 안 줬으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대리권 줬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125조는 묵식으로 대리권 줬다는 표시 거의 대부분 그겁니다. 뭐냐면 이 을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명칭이나 이름 이걸 갖다 쓰는데 갑이 그걸 막지 않았다. 막지 않으면 갑이 책임진다 진다입니다. 그래서 했던 거 세 가지 대피 판례 갑호텔이 헬스클럽 요즘 뭐 이런 말 부르죠.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트니스센터 이렇게 부르는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을이 갑호텔이 이름 쓰라고 승낙도 안 해줬는데 갑호텔 부설 피트니스센터에서 뭐 이관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헬스클럽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 건너편에서 하고 있으니까 고객들은 당연히 이 을이 운영하는 데가 갑호텔 부설 헬스클럽으로 알고 있겠죠. 여기서 계약하면서 선의앤드 무과실로 계약하면서 땀을 뺐습니다. 그러면 길 건너편이니까 갑호텔에서 을이 지 이름 갖다 쓴 거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근데 막질 않습니다. 왜? 여기서 땀 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맥주 마시고 음료 마시면서 호텔 영업에 도움되니까 막지 않은 겁니다. 이러다가 을이 시설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걸 감당 못하고 야반 도주해버렸다. 야반 도주하면 고객들은 잘 모르니까 당연히 어디 간다? 호텔. 건너편 왜 문 닫았습니까? 갑호텔. 뭔 소리입니까? 나랑 을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발끈한 병 책임져.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갑호텔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답니다. 호텔 왜 쟤들이 책임집니까? 야 니네들이 길 건너편에서 을이 니네 이름을 쓰는 걸 막았다 막지 않았다? 막지 않은 것 자체가 뭐한 거다? 고객들한테 대리권 줬다고 표시한 거다. 똑같다. 그러니까 니네들 책임져라. 원주에 갑마트가 엄청 유명하다. 갑마트가. 근데 갑마트가 엄청 유명하고 장사 잘 됩니다. 갑마트 건너편에서 공터를 가지고 있던 을이 갑마트가 이름 쓰는 거 승낙도 안 해줬는데 갑마트 부설 주차장 운영한다. 갑마트 안다 모른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 주차하고 고객들이
여기 와서 물건 사가니까 영업이 돕니까 막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고객이 주차했는데 누가 차를 긁어버렸다. 그럼 병은 을한테 가서 책임질 수도 있지만 갑한테 가서 갑마트 가서 네가 책임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역시 이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이거 말고 이것까지 다 설명드렸죠. 갑이라는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 요즘 집에 들어가기 겁난다. 왜? 와이프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 뭐라고? 우리 오빠 좀 당신 회사에 쓰라고. 오빠. 처남이죠. 처남은 그냥 싫어. 근데 그것도 손이 처남이야. 더 싫어. 근데 또 사업 몇 번 하다가 말아먹었어요. 근데 회사에 쓰래. 쓰기 싫어요. 너무너무. 근데 바가지가 너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처남을 회사로 부릅니다. 부르면서 처남, 형님 일은 하지 마세요. 일은 하지 마세요는 대리권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안 준 겁니다.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손이 처남이니까 손 아래면 뭐 주임, 과장 이 정도 달아주면 되죠. 손이 처남이니까 상무라는 명함을 파줘요. 상무. 근데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만 하라고? 술만 마시라고. 근데 명함에다가 안타깝게 술자를 팠어야 됐어. 근데 명함 술자를 못 팠어요. 못 파고 명함 파줬더니 파주자마자 가가지고 병한테 가서 나 갑에서 상무를 해가지고 계약해버렸다. 그럼 갑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나 명칭 같은 쓰는 걸 막지 않았다. 이게 다 뭐다? 대리권 수요 표시. 그래서 125조 다시요. 기본. 125조 기본은 말한 놈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답니다. 두 번째 뒤로 넘기시면 이제 129조 가시면 129조. 역시 129조도 법조문은 보실 필요 없고 제목만. 제목이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자, 갑에사. 갑에사의 을이 원주 총판. 그럼 원주 총판이니까 총판은 당연히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갑에사 원주 총판이 거래처, 상대방 거래처 계속 거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과 을이 총판 계약을 해지했어요. 갑이. 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총판 계약을 해지하면 원래 대리권이 있다가 총판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제 대리권 존속한다 소멸한다. 그냥 총판이 아니에요.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소멸하면 더 이상 대리인이 못하는데 을이 갑 대리인을 하면서 평소처럼 또 병과 거래 있다. 병은 여전히 을이 총판이라고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그럼 갑에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입니다. 이거는 125조하고 정반대예요. 뭡니까? 자, 보시면 간단하니까. 네가 총판 계약을 해지해서 을한테 대리권이 소멸됐으면 이 총판, 대리인과 거래한 거래처 있죠? 상대방한테 을은 더 이상 총판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했다 안 했다? 말 안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125조는 말한 놈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129조는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했으니까 책임져라. 이게 취지입니다. 차이점. 이 두 개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본 개념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표현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126조. 앞으로 넘기시면 제일 위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죠. 106페이지 126조 있죠. 자, 여기 보십니다. 표현들이가 성립하려면 항상 상대방은 뭐? 선의앤드 무과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106페이지 126조 법조문 가시면 이게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 자, 취지는 간단하니까 여기 보십니다. 그냥 취지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126조는 사람을 잘못 뽑은 놈은 잘못 뽑은 데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위임장을 백지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그 백지다가 2억 써버리고 병한테 2억을 빌렸습니다. 2억을 빌려버렸고 근데 위임장이 완벽해서 병은 을한테 2억 빌릴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누가 잘못 뽑았죠? 갑. 그럼 갑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답니다. 또 이 세 가지. 이게 126조 표현들입니다. 그럼 거기 106페이지 126조를 가시면 법조문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이란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책임지라 이 말이죠. 여러분,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항상 뭐 선의 앤드 무과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126조를 아무리 봐도 선의 앤드 무과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그래도 126조에서 찾아내야 돼요. 선의 앤드 무과실을. 근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정당한 이유 있죠. 우리 판례 그 정당한 이유가 선의 앤드 무과실이래요. 정당한 이유. 그게 선의 앤드 무과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126조가 성립하려면 일단 정당한 이유가 사실 무엇이고 일단 기본 대리권은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권한을 넘는 대리인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선의 앤드 뭐? 무과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90%가 다 여기서 나오니까 그럼 거기 양가로 2번 성립 요건 있죠. 거기 반가로 1번이 뭐죠? 여러분 이거요. 기본 대리권의 존재. 오른쪽 제일 위에 반가로 2번이 뭐죠? 권한을 넘은 대리인. 이거 권한을 넘은 대리인.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반가로 3번이 상대방의 뭐?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땡땡 뭘로 바꿀 수 있다? 선의 앤드 무과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하고 그러면 본인 갑이 다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5년간 나왔던 거 다 씁니다. 그리고 설명은 다 드린 건 아니고 일단 쓰십니다. 그리고 이건 1월달 쓰고 3월달 쓰고 5월달 쓰고 7월달 쓰고 계속 쓸 거니까 일단 126조 표현들이가 성립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존재할 건? 기본 대리권. 그러면 기본적인 대리권이 아예 없다. 기본적인 아예 없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단 기본 대리권은 존재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 대리권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다 판례예요. 자, 갑이 을한테 인감 도장을 줬습니다. 그럼 인감 도장을 을이 갖고 나타났다. 이건 기본 대리권을 준 거다 안 준 거다? 인감 도장 주면 기본 대리권 준 겁니다. 근데 인감 도장이 없는데 인감 증명서만 있더라. 사회에서 제일 많이 문제된 게 이겁니다. 인감 증명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본 대리권 준 거다 안 준 거다? 안 준 겁니다. 인감 도장이 있어요. 인감. 그 다음에 사자. 여러분 사자는 법률에 의한다 심부름만. 잘 보십니다. 요즘 많이 틀리니까. 그럼 사자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상은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126조의 기본 취지가 뭐죠? 사람을 잘못 뽑은 놈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 안 주고 야 가서 심부름만 하고 와. 심부름 시켰는데 을이 덜컥 병과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계약. 그 병은 선의 앤드 무과실이다. 그러면 여전히 을을 사람 심부름권을 누가 잘못 뽑았다? 갑. 그럼 갑 책임진다. 그래서 이론상 안 되는데 우리 판례가 사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사자 중에서 딱 한 사람 투자 상담사 이건 인정 안 했는데 이건 5월달에 그냥 한 번만 간단히 할 겁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암기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방금 전했던 거 두 가지 표현들이 125조하고 129조 표현들이 있죠. 이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이것도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합니다. 7년간 5번 나왔고 정답으로만 4번 나왔습니다. 4번. 일단 지금 1순환 때는 자 125조하고 129조 표현들이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까지. 그 이유하고 판례 이거는 3월 달에 갈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중요한데 이거하고 그다음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까 복대리. 여러분 아까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럼 복대리도 대리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일상가사 대리권.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가사는 서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서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라고 민법 826조가 법에 규정했습니다. 그럼 그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편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대리권 됩니다. 근데 방금 이건 당사자가 주고받았다 법이 인정했다. 법이. 그러면 이건 임의들이다 법정들이다. 법정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위에 거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이 두 가지 일단 지금 단순 암기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단순 암기라도 해놓으십니다. 여러분 책 보시면 책 106페이지 2번에 반가로 1번 기본 대리권의 존재 나왔죠. 14년에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면 거기 1번의 두 번째 줄 예컨대 나왔죠. 보시면 건물의 관리를 맡겼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건물의 관리를 맡겼다 그러면 관리에 관한 기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죠. 그 다음에 그 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여러분 관리를 맡겼는데 매매 계약이 있다 그러면 권한을 넘었다 넘지 않았다? 기본 대리권 있고 권한 넘었죠. 그러면 상대방만 선이 무엇이면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 다음 다만 인감이 아니라 인감 증명서를 준 것은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인감은 기본 대리권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답니다. 인감 보는데 증명서만 주면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별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이죠. 2번과 3번이 중요합니다. 2번 다른 유형의 표현 대리인의 권한 유월. 자 보시면 제125조의 대리권수 표시한 편들이 또는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의 편들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표현들이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이해 안 되시니까 그냥 단순 암기 125조 129조 표현들이도 기본 대리권 된다. 3번은 제일 앞에 세 글자가 뭐죠?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시고 뒤로 넘기시면 108페이지 양가로 3번에 반가로 2번 일상가사들이 나왔죠.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인데 자 이게 무슨 대리권? 법정 대리권.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 이행을 한 경우에도 본조에 의한 권한을 넘은 편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고 갑하고 을 갑이 남편 을이 와이프 그럼 남편과 와이프는 서로 대리권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없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 있죠. 근데 을이 갑 대리인을 해가지고 남편 집을 팔아버렸어요. 집을 파는 건 일상가사다 아니다? 권한을 넘었죠. 권한을 넘은 대리인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병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었는데 잘못이 없더라. 선이 했는데 뭐가 하셔? 그럼 동그라미 몇 개? 세 개. 그럼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게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해 두시고 이 세 가지에서 이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면 돼요. 일단 암기하시고 3월달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107페이지 반가로 2번 권한을 넘는 뭐죠? 대리행위. 자 여러분이 어렵게 막 물론 강의도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어렵다고 막 느낀 사람이 있던데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만 삼으면 너무 편합니다. 권한을 넘은 아니면 권한을 넘는 대리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말을 쓸 때 대리의 말을 쓰죠. 대리의 말을 쓸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행위. 그럼 아까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을 한다? 본인. 그래서 대리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계약서에 뭐라고 써라? 갑, 대리, 뭐.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없으면 대리의 말을 쓴다 못 쓴다? 못 씁니다. 그럼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한참 힘들어 하시던데. 자, 간단해요. 갑이 을한테 자기 부동산 등기소리 지면서 담보권 설정하고 돈 좀 빌려라고 담보권 설정에 대리금 줬습니다. 그럼 기본 대리권 줬다 안 줬다? 줬습니다. 근데 을이 담보 돈 빌리고 담보만 설정해야 되죠. 근데 을이 부동산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권한을 넘었다 넘지 않았다? 병이 선의앤드 무과실이더라. 그러면 정당한 이유 있죠. 그럼 갑은 126조 책임진다 안 진다? 지죠. 간단하죠. 집니다. 항상 세 가지. 기본 대리권, 월권행위, 선임과실. 근데 똑같아요. 자 보십니다. 갑일한테 담보권 설정하고 돈 좀 빌려라고 드린 줬습니다. 그럼 빨간색 있죠. 두 번째. 근데 등기서를 다 줬겠죠. 그래서 주니까 을이 지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지 거라고 이전 등기하고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병은 선의앤드 무과실이더라. 그러면 갑이 126조 책임을 질 거냐. 너무 간단한 시험 문제인데 너무 힘들게 생각합니다. 126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왜 안 집니까? 자 보십니다. 126조가 지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대리가 있을 때 대리가 자 보십니다. 을이 지 앞으로 이전 등기했죠. 팔았죠. 그럼 등기부상 누구 땅으로 돼 있죠? 을 땅. 그럼 등기부상 을 땅으로 돼 있는 이 땅을 을이 병한테 팔 때 갑 대리인 을로 판다. 매도인 을로 판다. 지 땅으로 등기났으니까 이게 팔면 어디다 의심하니까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안 팔아요. 그럼 매도인 을로 팔았다.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했다. 을 지 이름으로. 을 지 이름. 그럼 대리 자체가 있다 없다? 대리가 없으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저 죽일 놈을 하고 있으니까 죽일 놈은 맞는데 표현 대리가 되냐 안 되냐. 다시요.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대리란 말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할 거? 갑, 대리인, 을. 대리 행위는 있어야 돼. 대리 행위. 이게 있으면 대리란 말을 쓰지. 이게 없으면 아예 대리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거기 107페이지 재료의 반가리 번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죠. 자 동그라미 1번 뭐가 존재할 거? 대리행위의 존재. 그래서 바로 보시면 표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 즉 갑대리인을 이 대리행위가 없는 때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대리행위 없으면 절대 적용 안 됩니다. 그럼 니은 가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입했고도 그 부동산을 포인트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버렸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놓고 이어서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우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팔 때 매도인 을로 팔았죠. 그래서 그 아래 을이 을 자신의 이름으로 매도한 것이므로 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 대리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2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